재산권. 자, 그러면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좀 자기가 이 재산권을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력은 다 한 곳으로 모으자. 하지만 각각의 재산은 각각이 알아서 관리하자. 이런 게 로크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로크는 모든 걸 다 양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양도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양도하자. 그래서 신탁을 맡기자, 위임을 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조금 줬으니까 남아있는 권력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가 모아서 준 권력이 뭔가를 잘못해. 그러면 다시 뺏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거를 우리가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저항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논리적인 이유는 일부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로크는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군주제이긴 군주제인데 군주를 조금 힘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입헌군주제.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로크만, 요 세 명의 사회계약자 중에서 로크만 권력분립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권분립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당시 로크가 재산권, 그러니까 로크가 로크가 지키고자 했던 재산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공인들이었어, 상공인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주아라고 해서 부르주아. 그래서 이 로크는 이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비판도 받는데, 이 부르주아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느냐? 다 의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 로크의 사상은 되게 의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회 중심의 간접민주주의, 즉 부르주아들이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왕이라는 군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로크는. 자, 그리고 뭐 넓게는 그 실현 방법이 둘 다 이제 국민 주권론이에요. 루소도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건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 로크의 사상을 한번 보면은, 인간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공포와 끊임없는 위험으로 가득 찬 상태의 사회를 구성하여, 그러므로, 자, 이게 중요해요. 재산의 보존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목적. 이게 이제, 로크가 얼마나 재산권을 강조했는지가 드러나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크가 이제 이야기한 재산권에는 불로소득은 뭐 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인데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재구성할 권리. 세 글자로 뭡니까? 저항권. 자, 그럼 로크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로크도. 자, 로크는 인간의 본성이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 로크가 이해하는, 그래서 자연 상태,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태는 잠재적인 투쟁 상태다. 그리고 로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산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맡길 수는 없고 또 일부만 맡기게 되는 거야. 그 일부 양도서를 주장했고,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항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재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믿고 맡겼는데 믿음을 저버리면 얼마든지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저항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로크는 의회 중심의 당시 상공인들, 부르주아들이 모여 있었던 의회 중심의 간접민주 정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소입니다. 루소. 자, 루소는 자연 상태는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봤어요. 왜? 사람들은 모두 이타적이니까. 그런데 자, 자연 상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어떤 쇠사슬이냐? 신분제도와 사유재산제를 이제 쇠사슬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되게 평화롭다,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사유재산제와 신분제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이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천부인권도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의지라고 해요. 일반의지. 예. 일반의지는 공동체에 대한 혹은 공적인 선한 의지를 우리가 일반의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일반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반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누군가에게 권리를 양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직접민주 정치를 주장해요. 자, 그래서 루소도 역시나 여러분 국민주권론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거 잘 필기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홉스는 군주주권론, 그 다음에 로크와 루소는 둘 다 국민주권론, 그 다음에 자, 로크는 간접민주정치, 그 다음에 루소는 직접민주정치. 즉 민주주의를, 즉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로크와 루소 모두 국민주권론인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홉스인데요. 홉스는 군주주권론입니다. 하지만 홉스는 뭐에 기초한 군주주권론이에요? 왕권신수설에 의한 군주주권론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모든 사회계약자는 다 아까 제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계몽사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천부인권설이라고. 그래서 천부인권설에 기초한 군주주권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서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사회계약서의 주요 출제 포인트를 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서의 주요 출제 포인트. 자, 이거 계속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주장했지만 왕권신수설이 아니라 천부인권설이다. 그러니까 홉스는 군주주권론, 천부인권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크는 재산권을 강조했죠. 자, 그리고 불로소득은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천부인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루소는 자, 쇠사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쇠사슬이 바로 신분제도와 사유재산제를 쇠사슬이라고 불렀다. 루소는 신분제도와 사유재산제도를 쇠사슬이라고 불렀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요 세 명의 사회과학자 중에서 로크는 좀 특이해요, 여러분. 로크는 좀 특이하다? 로크가 좀 다른 두 명과 다른 점이 많죠, 로크가. 그래서 그거 정리해드리면 로크. 자, 로크만 유일하게 권력분립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이권으로 나눠져야 된다. 즉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눠져야 된다. 당연히 입법권이 중요하다. 왜? 로크는 입법부, 즉 의회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로크만이 뭐를 주장했습니까? 저항권을 주장했죠. 자, 그래서 자, 로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